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보도국 국제부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대선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 때문에 공화당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 트럼프가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차기까지는 이 막말이 참 효과적인 선전 도구였는데요. 네. 이 막상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막말 때문에 이 대선과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트럼프가 무슬림 참전용사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뒤에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 전직 관료 50명이 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지지를 철회했고요. 또 이 공화당 인사들의 탈당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화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참모들도 줄줄이 마음을 돌리고 있는데요.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공보국장을 지낸 레즐리 웨스틴이 안정되고 경험 많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지지를 표명했고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더그 엘멧은 아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찬조 연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하, 이게 참 트럼프가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있군요. 네. 자, 그런데요.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 출마를 선언한 사람도 나왔다고요? 네, 이 뒤늦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주인공은 이 공화당 하원 수석 정책국장 에번 맥멀린인데요. 공화당이 트럼프 때문에 분열됐다고 비난하면서 이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맥멀린은 특히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대테러 요원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뭐 좀 뒤늦게 뜬금없이 출마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무시 못할 인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멀린은 이미 거물급 후원자를 둔 단체 베터 포 아메리카의 지지를 받았고요. 또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높은 유타주 출신에다가 모르몬 교도입니다. 때문에 출신지 유타주를 비롯해서 모르몬 교도와 히스패닉의 인구 비율이 높은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도 적지 않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맥멀린의 등장은 트럼프에 반대하면서도 클린턴을 선택하지 못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대선 레이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 알아봅니다. 이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민감한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 이 야당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 매체들이 오늘도 관련 뉴스를 쏟아냈다고요? 네, 중국 매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한중 간 소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영 이 황구시보 보도를 보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 정부가 야당 의원의 방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 해결에 불리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의원들을 비난했지만 이 한국 야당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황구시보는 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이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한중 관계가 냉랭해지고 경제 무역 협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안전상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한국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과 중국 모두 손해를 보고 미국만 부당한 이득을 보게 된다면서 중국이 말로 조언하는 것보다 한국이 한번 아파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언론의 이 뭐랄까요 내용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동적인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군요. 이 미국에서 63년간 해로하다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이 노 부부의 사연이 알려져서 감동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보통 이 사랑하는 이들은 평생 함께하다가 마지막에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하곤 하는데요. 네네.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인공은 지난 1953년에 부부 연을 맺고 63년을 함께 보낸 뒤에 같은 날 숨을 거둔 부부 헨리 드랭 그리고 저넷 드랭의 부부 얘기인데요. 네. 이 부인 저넷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고요. 남편 헨리는 병원에서 전립선암 치료를 받았는데 매일 치료를 받고 나서는 부인이는
요양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헨리가 지난 6월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고요. 이후에 아내가 있는 요양원으로 입소를 해서 얼마 후 마지막 순간을 함께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이었는데요.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인 전혜 씨 먼저 숨을 거뒀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려드렸더니 이 남편 헨리도 눈을 뜨고는 한동안 부인을 바라보다가 20분 만에 따라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숨지기 직전 눈을 떠 이 어머니를 바라보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피플지는 63년간 해로한 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이 부부가 사랑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걸 입증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참 감동적인 사연이군요. 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골프장 경영진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처가 골프장의 무허가 별장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이 강만수 전 부총리 등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 정국을 총지휘하고 있고요. 또 광복절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통과 미래가 살아 숨쉬는 도시 서울 성북을 지역 출신 기동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인데요. 네. 의혹이 또 나왔어요. 처가 소유 이게 기흥 컨트리 클럽의 이 호화별장에 대해서 검사 시절에 눈 감아준 바가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사안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수석이 이제 검사 재직 시절에 골프장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처가 소유인 그 기흥 컨트리 클럽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누락시켰다는 것이고요. 네.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그런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될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고 공무상 직무유기 그리고 형법상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배제했다고 해도 문제인데 또 네. 보도를 보니까 우수석이 당시에 기흥 컨트리 클럽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이런 의혹도 또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확인된 사실인가요? 언론 보도로 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네네. 그리고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확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이렇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민정수석이면 이 공직윤리와 인사를 총괄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강을 전담하는 최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컨트롤 타워의 핵심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대단히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퇴도 하지도 않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별 생각이 없어 보이셔서 답답한 건 국민들의 마음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야당들 그렇고요. 또 이제 네. 여당 일각에서도 지금 네. 의혹만으로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청와대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네.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자기 주변과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직을 반납하고 서로 본인이 무죄임을 확신한다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밝혀내고 또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본분인데 그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과 원칙을 지켜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좀 답답한 마음이 크네요.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오후 보도에는요, 화성시에서는 이 기흥 컨트리 클럽의 그 해당 건물이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 것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그 건물의 용도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뭐 확인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우수석의 장인 이상달 회장이 기흥 골프장 운영회사의 지분을 아내와 내 자매에게 상속했는데 이 가운데 우수석의 장모와 아내만 등기이사로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흥 컨트리 클럽의 지분 절반가량이 이제 경우회라고 있잖아요. 이제 경찰 출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설립한 단체인데 경우회가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석이 장인인 이상달 회장이 이제 골프장 안에 개인 별장을 지어서 이제 사적으로 사용한 것 역시 이제 횡령 및 배임죄로 그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이상달 회장 사망 후에 우석 아내인 이모 씨를 비롯한 네 자매 그리고 장모 김모 씨가 소위 그 SDNJ라는 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상달 회장의 삼남개발, 그러니까 기흥 골프장 운영회사입니다. 삼남개발 지분을 상속했고 우석의 아내, 장모, 그다음에 이정국 삼남개발 전무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죠.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이제 장모와 아내는 등기이사인 것이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밖에 또 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과 관련해서 홍만표 전 검사와 하루 사이로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서 이 동업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사실로 확인되긴 어렵지만 정황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자체가 어찌 보면 비리 의혹 덩어리로 발전하고 있는 건데요. 우병우 수석하고 홍만표 부원사는 물론 전직 김영환 민정수석도 도나도나 사건을 수임했던 인물이고 현재 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분들 상당수도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이제 검찰 인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우석에 대해서 검찰이 좀 자유롭게 수사한다. 이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검찰 인사에도 보면 우병우 사단 이렇게 해서 이 명단이 돌아다닐 정도로 요소에는 우병우 수석의 입김이 다 실려 있어서 명실상부한 이 검찰에 있어서는 우병우 천하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서 검찰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의원님, 그런데요. 제 기억에는 검찰이 애초에 이 우병우 수석과 홍만표 검사가 같은 시기에 도나도나를 맞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거짓말이죠. 그럼 거짓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검찰이 그러면 우병우 방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이 자기 식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엄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신병 처리가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급히 이제 특임검사 이런 부분들을 선임해서 전격적으로 구속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검찰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설사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애초에 이 실수들이 있고 덮으려고 했던 흔적들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혀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병우 감싸기다. 그런 감싸기를 뛰어넘어서 아예 방탄 노릇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과 비난을 들어도 검찰은 지금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서 훨씬 엄정하면 좋겠으나 그걸 기대하기는 애초에 비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이제 총괄 지휘까지 하는 민정수석이 현직에 앉아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대상이다.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요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이렇게 그렇게
떳떳하다면 스스로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아니면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이 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또 다른 제3의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적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 직을 유지하면 수사를 받겠다, 감찰을 받겠다. 이건 초유의 사탄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요즘은 현실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서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염증과 그리고 법과 원칙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따로 적용되는구나라는 상대적 박탈감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어서 정말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을 내려놓지도 않았고요. 물러나지도 않았고요. 네. 그렇다고 뭐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문제는 지금 민정수석 자리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전임 정권인 MB 정부의 강만수 전 부총리 수사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럼 자격 논란도 자격 논란이고 이 수사의 뭐 어떤 엄정성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겠군요. 저는 우병우 수석이 그 민정수석으로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진 검찰의 수사도 그 정당성을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기를 맡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정수석 밑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까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 관련해서 여론들을 수렴하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복무 동향들을 점검하고요.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 권익 증진 등 거의 뭐 이렇게 이 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총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이 결국은 정권 차원의 비리 및 부패 등을 다루어 하는 정권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에 스스로 의혹과 비리로 점철된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수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광복절 특사 말입니다. 네. 이것도 민정수석실에서 총괄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민정수석 산하에 법무비서관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법무부를 관할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제 사면 문제들을 진행해 나가는 주요 부서인데 민정수석이 그건 역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의 대상과 수위를 조정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정수석이죠. 예. 네. 자, 바로 오늘 그 광복절 특사 대상을 심사하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혹시 의원님 뭐 누가 대상에 올랐는지는 아십니까? 뭐 정보 공유하지 않고 있고요. 특별사면은 특히 이제 대통령이 헌법성 경환이니까 국회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 그 사면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 정당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뭐 사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깜깜이고요. 국민들하고 똑같이 깜깜이고 그리고 사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거기에 대한 논평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해에는 말이죠.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발표하면서 경제인 특별 사면 이 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별로 없었잖아요. SK 최태원 회장 정도 외에는 없었는데. 자, 지금 올해는 재벌 총수가 한 10명이 명단에 올라와 있다. 뭐 정치인은 4명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 사면을? 그것도 이제 금방 주신 말씀도 국회 의사국에서 아마 작성한 그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언론 보도가 되었던 건데요. 이건 뭐 사면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와 아무 상관없는 그 개별 기관의 의견이기 때문에 크게 참고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스스로 예전에 정치인과 소위 말하는 그 재벌들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비판들을 하셨었고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엄청난 정치적 공격도 하셨었던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스스로의 어떤 그 뭐 이렇게 다짐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면 문제만큼은 국민들 예를 들어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어렵게 삶을 꾸려나가면서
피해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법과 원칙을 어긴 이런 민생 사범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 이런 부분들 역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어진다면 저는 뭐 그런 부분들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뭐 어떤 얘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네요. 네. 네. 자, 기 의원님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원순계다 이렇게 또 분류가 되시던데요. 예. 자, 지금 어제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한 면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 복지부가 이 직권 취소한 그 문제죠? 네. 자, 오늘 기 의원님이 이 대목 언급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친박 맞습니다. 친박 박원순 시장과 네네, 그렇군요. 친박 의원이고요. 네. 제가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 했으니까 박원순 시장과 함께 활동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뭐 그렇게 불려지는 거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제 한시적으로 3,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한 50만 원 상당의 현금들을 지급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인데요. 복지부가 잘 협의했어요. 지금까지 잘 협의하고 일정하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업의 제동이 딱 걸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자체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직권 취소까지 나와서 서울시 이제 복지부의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법정 문제까지 치달을 상황이 와 있는 건데요. 시장 판단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정책을 두고 이 법정에서 다툼하는 모습이 좀 좋지 않아서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이제 좀 문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거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가요? 현안이 많은데 다음에 또 한번 연결드릴게요,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기동민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2부 여기까지입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